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IRGC 정보작전 책임자인 마지드 카디미 소장이 살해됐습니다.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트레메오아와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으로 IRGC의 사실상 2인자가 제거됐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살아남은 드문 고위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동맹군을 상대로 한 정보 활동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데루아와 이란 사이의 전개 상황과 잠재적인 휴전 합의를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이번 주에 합의가 안 되면 전국에서 다리와 발전소가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모든 것을 폭파시키고 석유를 장악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밤사이에 이란과 애화와 함께 적대 행위를 2단계로 종식시키는 합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휴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에 더 포괄적인 합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외교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르프라 카임브리라와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계속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말에 있었던 구조작전의 세부 사항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작전으로 한 명의 미국인 승무원이 구출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르프라 카임브리라 특수부대가 이란 남서부에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주가 보입니다. 몇 시간의 작전이었지만 정보기관 덕분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네타냐후 대통령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그의 결정과 적지에서 조종사를 완벽하게 구출한 임무에 대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장 안팎에서 전례 없는 우리의 협력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군인 구출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한편 이란은 계속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밤에 이스라엘 중심부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여기 북부 도시 하이파에서의 결과를 보시죠. 이 미사일이 직접 충돌한 현장에는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2명이 공격으로 사망했고 다른 2명은 잔해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전역에서 많은 군사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지역에서 중대한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공격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트레이, 당신이 전해준 속보, 이스라엘 공습이 이뤄진 공동작전에서 이란 고위 관리가 사망했다는 소식 말이에요. 그의 죽음이 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지금 진행 중인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드 카디미 소장은 현재 이란 작전의 정보 활동을 총괄한 주요 인물로 이 작전들은 지역 전역에서 제포의 군대와 동맹국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걸프 국가들도 포함됩니다. 그는 현재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2번째로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공격에서 또 다른 장교도 특별히 제거되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쿠드스군 특수작전 사령관 이스마일 칸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들의 정보기관과 함께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구성원들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공격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선의의 협상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란이 그들이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이들 중 몇 명이 더 죽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걸까요?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정권 전체는 트레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한으로요. 이란인들은 모자이크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의 고위 관리들이 표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왔습니다. 정보국장은 이미 여러 차례 공격을 당했고 암살 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거처를 옮기며 살아왔다고 들었습니다. 핵심은 이란인들이 이런 고위 관리들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계급의 하위층에는 경험이 훨씬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란인들이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걸프 국가들, 시나이와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애화와 이스라엘이 협력하여 이란 지도부를 타격하고 군사체제를 무너뜨리며 발사기지 외의 목표까지 공격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보입니다.
미사일과 드론뿐만 아니라 그 생산 라인까지도 공격하여 전 메테우아의 군대와 중동의 동맹국들을 겨냥한 무기 제조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2인자 사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트레이 감사합니다. 이제 알렉스 그레이 트럼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알렉스, 물론 가장 큰 소식은 이란 땅에 30시간 동안 남아있던 조종사를 안전하게 구출한 이번 구조작전입니다. 이 일은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구조작전이 일어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칼리.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군이 수행한 수색 구조 특수작전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이고 저는 이란이 연관된 대규모 수색 구조 특수작전을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때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80년이었지요. 그게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데저트 원 참사입니다. 당시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헬리콥터가 사막에 추락하면서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이것은 리더십과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에서 이 놀라운 남녀들을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 보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카터 시대와 달리 우리 군인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전을 보면 이런 비범한 상황에서 리더십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작전에 집중하는 정보기관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들이나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를 매료시키는 건 이 구출 작전에 연루된 CIA의 기만 작전입니다. 왜 우리의 정보력이 그들보다 뛰어났던 걸까요, 알렉스? 알다시피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 임기에서 CIA의 존 래드클리프 아래에서 CIA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조직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재건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바마 시절 존 브레넌 때부터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 하에서 CIA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관료 조직이 되었고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리더십도 부족하며 DEI 이니셔티브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CIA는 미국의 힘을 투사하고 우리의 역량을 해외에서 실행하는 임무를 보장하는 것보다 포용적인 커뮤니티가 되는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래드클리프 국장,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 팀에게 모든 공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은 CIA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맞아요. 로이터 통신이 지금 보도하기로는 제와이와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획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파키스탄이 제안하고 있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오늘 바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즉각적인 휴전을 시작으로 포괄적인 합의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쎄,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칼리.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매우 분명히 밝혔지만 이란인들이 실제로 해협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점도 아주 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이란인들은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란인들은 최근처럼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미국의 전쟁 목표에 대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전례 없는 작전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제문과 와가 그들의 역할을 이행한다면 이 협정의 성공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해협을 다시 여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대통령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이란 정권에 가해지는 고통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든 며칠 후든 혹은 일주일 후든 미국은 분명히 그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수 있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지 중 나토 지원이 포함되어 있나요? 겉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대변인 아리 플라이셔는 X에서 전쟁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라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나토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유럽의 약함이 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알렉스, 나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아리의 말이 완전히 맞았습니다. 제 말은 제가 항상 나토를 지지해왔지만 나토는 여러 면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유럽 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싱크탱크의 설립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말로 트럼프 정부와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반대하는 유럽의 조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1949년 창설 이래로 동맹을 강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위해 대서양을 넘는 연합으로 함께 일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 지역을 파괴하고 중동 전역에 폭력과 이념적 위협을 퍼뜨리는 것을 막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반미주의와 트럼프에 대한 혐오 증후군이 공유해온 범대서양적 연대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REC가 전적으로 옳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계를 위한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런 정치적 태도에 더 관심이 많은 유럽 동맹국들을 두게 된다면 이 동맹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가 이번 수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알렉스 그레이,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실 전 비서실장님, 전문 의견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